네, 15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다. 우리가 무슨 주의 벌써 여러 개 배웠죠.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뭐 자유를 추구한다, 자유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큰 제국들 있죠. 뭐 오스만이라든지 로마라든지 비잔티움이라든지 이런 큰 나라들, 이런 제국들이 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의 희생이나 뭐 고통쯤은 뭐 상관없다. 이거죠. 이게 바로 제국주의이고, 제국주의 열강. 열강이라는 것은 여러 강대국, 여러 강한 나라들이 서로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침략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다. 이렇게 소단원이 되어 있고요. 153페이지예요. 노트 정리 한번 볼게요.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대단원, 소단원 적으셔야겠죠? 큰 소단원 적으시고, 우리가 책에 보시면 여기 제국주의의 등장, 이 부분을 1번이라고 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번은 뒤에 가셔서 여기 2번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3번 그리고 그 오른쪽이 4번,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일단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전에 이제 이미 산업혁명이 됐어요.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접하도록 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돈이 이제 사회에 돌게 되죠. 그래서 생산하는 물건을 판매해서 생산수단이 있는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획득하는, 지금 우리의 경제체제죠.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양의 여러 강한 국가들은 자신들의 발전, 자신들의 공장, 산업이 더 발전하면 돈을 더 벌겠죠. 그러기 위한 방법을 여기저기 이제 궁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걸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값싼 원료 공급지. 물건을 만들려면 물건의 시작이 되는 원료가 필요하죠. 근데 그 원료가 비싸면 물건 가격도 비싸지니까 원료가 싸야 좋죠. 그러니까 거의 강탈, 침탈해서 뺏어오듯이 싸게 들여오는 걸 식민지에서 가져오겠다 이거죠. 그리고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판매도 그 식민지에 갖다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판매 시장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돈이 남아 도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한 투자를 이제 식민지에다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 더 벌겠다, 경제력을 키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힘없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게 되는, 이렇게 옆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정책을 뭐라 하죠? 그죠? 제국주의라고 그러고, 제국주의는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제국주의는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1번 봐볼까? 밑에 보시면 자료 1번 있습니다. 이 사람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인데 지금 어떤 대륙 위에 서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 위에 서 있죠. 그래서 이 영국이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을 장악할 때 여기 위에서 이 아래로 해서 세로로 쭉 내려오는, 이걸 우리가 세로 종자 써서 종단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세로 종자 써서 종단 정책이라는데,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적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의 국내에서 어떤 일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지금 런던 나왔으니까 영국이잖아요. 실업자 집회를 갔대요. 빵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노동자나 아래에 있는 계급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다른 나라 침략을 선택한 부분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시면 1번 제국주의 정책이 추진된 배경,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 여기 위에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아는 제국주의의 뜻, 그리고 제국주의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하나 더 써줘야 되겠죠. 우리는 플러스에서 하나 더 써준 다음에 방금 말한 거,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노트에 정리해 볼까요? 방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한 부분은 여러분 노트에다가 알아서 잘 정리하세요. 노트에 잘 정리하시고 노트를 한번 끌어와 볼게요. 네, 여기에다가 방금 153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잘 정리하세요. 스스로 정리할 수 있죠? 이 정도는? 153쪽 내용.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써야 된다고 했죠. 하나 더 써야 된다면 어떤 걸 하나 더 써야 되죠? 그죠? 방금 말했어요. 서양 애들이 자기네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생각했다는 거죠. 한번 써볼게요. 서양 조금 가서 쓸게요. 서양 어이구 자꾸 움직이네. 서양 열강의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 여러분 이제 사회 계급 문제, 갈등 이런 것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제국주의가 선택이 됐다. 이런 내용도 플러스에서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정리하시고, 이 제국주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는 그냥 막 쳐들어가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름 정당화하는, 나는 나쁜 게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유가 다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정당화, 그 논리는 바로 우리가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다 아는 다윈의 진화론이죠. 그런데 이거를 사회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사회 진화론을 이야기한 사람은 스펜서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다윈이 이야기한 거랑 좀 달라요. 다윈의 경우에는 진화의 방향 한쪽으로 가는 이제 발전이 아니고 다양성의 증가였죠. 그런데 스펜서가 말하는 사회 진화론의 경우에는 강한 나라, 강하고 힘센 나라가 약한 민족, 약한 나라를 끌어가도 된다. 침략해서 이 사람들이 개화하도록 뭐 도와준다. 당연히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 약육 강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다윈의 내용하고 약간 달라요. 일단 사회 진화론으로 자신들이 남의 나라 침략하는 걸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한다는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산업혁명에 성공해가지고 경제력, 군사력 막 키워갔던 나라들이 이제 나가겠죠. 가장 먼저 등장해서 우리를 당연히 이 놀랍지도 않죠. 이제는 영국, 그리고 영국 나가니까 당연히 프랑스, 그리고 국가 주도로 열심히 산업혁명을 했던 나라입니다. 독일, 이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경쟁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영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내에서 했던 정책이 있죠. 아프리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아프리카는 위에서 아래로, 아까 세실로주가 위에서 아래로 쩍벌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세로 종자 써서, 그렇지, 종단 정책. 그래서 우리 책에, 여러분 책을 보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 154페이지죠? 154페이지의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우리 그 대륙 다 아시죠, 여러분? 그죠?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영국령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로 종자 써서 뭐라 한다고? 예, 종단 정책이라고 합니다. 종단.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오른쪽 155페이지 봐보세요. 155쪽에 보시면 지도가 또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지도에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요. 영국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위에서 아래로. 물론 중간에 다른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러면 프랑스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프랑스령 보이시죠? 프랑스령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갑니다. 가로 방향 여기까지 해서 가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진행 방향은 달라요. 영국 그리고 프랑스 해서 영국의 경우에는 세로 종자 써서 종단. 이게 영국이죠?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로로 간다 해서 가로지른다. 가로행 써서 뭐라 불러요? 그죠? 프랑스의 경우에는 횡단이라 합니다. 횡단 정책. 그럼 일단 한번 노트에 적어볼게요. 아프리카를 영국은 종단, 여기 프랑스, 아프리카를 가로로 간다 했으니까 아주 횡단이죠. 횡단 정책.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서 책 어디 갔어요? 책으로 가서 여러분 책 154페이지 볼게요. 왼쪽으로 갈게요. 아까 그 지도. 영국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각각 거점이 되는 중요 도시들을 찍어놔요. 그게 바로 이집트의 여기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또는 뭐 캘커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삼각형, 영국의 3C 정책, 3C, 3C 정책이라 하는데 처음에 이 등장하는 도시의 첫 이름이 다 킥이죠. 영어로 하면 C예요, C. 그래서 세 개의 C로 시작하는 도시다 해서 3C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독일의 경우, 여기 독일도 있잖아요. 그죠? 독일은 무슨 정책이죠? 그죠? 3B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하고 영국하고 자신들의 거점을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보시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여기 독일의 베를린부터 하죠. 베를린 그리고 비잔티움 예전에 이스탄불이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였던 그 지역이죠. 비잔티움 그리고 지금 바그다드 해서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정책의 경우에는 시작한 도시 이름 모두 다 B죠. 그래서 3B, 3B입니다. 3B 정책이라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영국과 독일이 각각 더 이걸 확대시키려고 하겠죠. 얘도 더 확대시키려고. 결국에는 부딪히면서 나중에는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또 배우실 거고요. 일단 우리는 노트 정리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써야겠죠? 뭐라고 쓸까? 영국의 경우에는 그렇죠. 3C 맞나요? 그죠? 3C 정책. 도시 뭐 있었죠? 그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또는 캘커타. 독일의 경우에는 세 개의 B로 시작한 도시였죠? 3B 정책. 그죠? 베를린부터 가야 되죠?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거죠. 각각 거점을 형성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제 더 펼쳐지려고 팽창 옆으로 더 퍼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3번 열강의 아시아와 태평양 침탈에서 주요하게 침략을 당했던 곳이 바로 아까 봤던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이쪽입니다. 일단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아시아 쪽에는 중국은 너무너무 모두 다 함께 원하는 누구나 다 원하는 나라다 보니까 일단 영국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제일 시작 먼저 합니다만 영국이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모두 다 독점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일단은 영국 써볼게요. 영국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계속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인도의 경우에 너무나 유명하죠. 처음엔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들어갔으나 프랑스는 결국 밀려나고 영국이 독식을 하게 되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동인도 회사가 간접 지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간접 지배가 아니라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로 변형이 됩니다. 직접 지배로. 자, 그리고 아까 영국한테 밀린 나라 있었죠? 영국한테 밀린 나라는 중국 가고 싶은데 인도 옆에도 있고 싶고 그래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지금의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땅이죠. 이쪽으로 간 나라는 그렇지 프랑스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섬이죠. 여기는 네덜란드. 여러분 책에 나오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제 사회시간에 배웠죠. 플랜테이션, 사탕수수, 고무 이런 것들 재배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태평양은 섬이 많죠.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기는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영국. 그래서 국기 지금도 이쪽 호주나 뉴질랜드 보면 국기에 영국 국기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마는 마셜 제도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여러 섬들이 있을 때 제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캐롤라인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는 안 나오더라도 잠깐 밑에 보시면 여기 지도가 있죠. 지금 154페이지입니다. 154. 여기 보면 각각의 나라들로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마셜 제도 보이시죠? 마셜 제도, 뭐 솔로몬 제도, 하와이, 뭐 이런 나라들, 도시 이런 이제 섬들 있죠. 근데 캐롤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쪽이냐면
필리핀의 오른쪽, 그리고 마셜드도 약간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 정도가 되는 게 캐롤라인 섬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산호초 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캐롤라인 제도라고 합니다. 일단은 노트로 돌아갈게요. 어디였냐? 노트로 가시면 여기 이제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책에서 답을 보셨을까요? 마셜 제도, 캐롤라인. 네, 그렇지. 독일입니다. 독일. 그리고 이거 너무 쉽죠. 필리핀, 괌, 하와이. 너무 쉽죠. 어느 나라? 그죠? 미국이죠. 미국.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나눠 먹기 하고 있습니다. 나눠 먹기. 우리 지금 이거 한 페이지 정리가 됐는데 이 정도 정리되셨죠,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4번. 열강이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아프리카를 들어갈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험한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종교를 전달하러 한마디로 선교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인물들이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 스탠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리빙스턴의 경우에는 영국인인데 이 사람이 빅토리아 폭포 발견하고 자기가 그 당시 이제 영국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붙이거든요.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볼까요? 쭉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생각하면 사막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푸르르죠. 이 빅토리아 폭포 이 지역이 이 높은 물기둥의 물바람이 지역을 되게 촉촉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 지역은 되게 푸르러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근데 좀 웃기지 않나요? 원래 부르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있었는데 가서 지 마음대로 지네 나라 여왕 이름 붙이고 있죠. 이게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이제 갔더니 이 땅이 겁나 좋다. 심지어 뭐도 많더라. 뭐라 그러죠? 지금도 아프리카는 굉장히 많은 거 있죠. 지하 자원도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여기에 이걸 나름대로 시장으로 개척하면 되겠더라. 잠재력도 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시장 잠재력도 크다. 많다. 네, 이제 벨기에 나라 아시죠, 여러분? 벨기에 국왕이었던 그 당시 이 사람 이름도 책에 나오긴 합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뱀 얼굴하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155페이지 갈게요. 155쪽. 바로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벨기에 국왕이었던 이 사람 레오폴드 2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뱀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이 당시에도 이미지가 좋지 않은 왕이에요. 콩고를 들어가서 콩고를 자신의 사유지, 여기는 내 개인 재산이야 라고 하면서 콩고 사람들한테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돈이 됐던 그게 바로 이제 고무예요.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해서 고무를 팔면 되게 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무를 채취하기 위해서 콩고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팔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이미 학살을 자행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벨기에 방금 이름 뭐였죠?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그죠? 왕 이름이 레오폴드 2세. 이 사람이 방금 어느 나라를 이거 내 땅이야 라고 얘기했다 했죠? 그리고 레오폴드 2세가 그죠? 콩고를 개인 사유지, 내 땅이야. 콩고를 사유지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유럽 국가들의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아니 왜 콩고가 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베를린에서 열려서 우리가 이 회의를 이거에 반발하는 회의를 하는데 그게 바로 베를린 회의입니다. 베를린 회의 내용을 보시면 책에 보면 있어요. 책 한번 볼까요? 155쪽입니다. 155쪽의 오른쪽에 여기 작은 글씨 여기 있죠? 한번 볼까요? 벨기에가 콩고 사유지, 콩고는 레오폴드 2세의 개인 재산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거에 반발해서 회의가 열렸고 내용을 보시니 먼저 아프리카를 들어가서 먼저 점령하면 그 지역을
지배하는 권한도 획득한다. 이 말이죠. 그 먼저 점령한 나라한테 선점권을 주겠다. 이거 진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프리카 원래 주인들,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이렇게 서양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이 회의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그죠?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사유지한다. 내 거도 내 걸로 갖는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베를린 회의의 내용은 바로 요러하다. 굉장히 슬픈 내용이네요. 여기를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 회의 내용 잘 정리해두세요. 더 추가해서 해두세요. 알았죠? 자, 그런데 아까 보셨죠? 영국은 위에서 아래로 무슨 정책? 위에서 아래로 세로 종이니까 뭐라고 하죠? 그렇지? 한마디로 종단 정책이라고 그랬죠? 영국의 경우에는 종단 정책.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가죠? 그죠? 가로로 간다 했죠? 그러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횡단 정책. 자, 뭐가 중간에 문제 생긴 거 아시겠죠? 그렇지. 안에서 만납니다. 이 만나는 지역에서 결국에는 사건이 터진다. 근데 이 지역 이름이 바로 이집트 아래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의 도시 이름이 바로 파쇼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이 당시에 서로 합의를 합니다. 사실 이제 프랑스가 그 당시 국내 프랑스 내부 사정이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올인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서로 합의를 하느냐 사이 좋게 참 합의도 잘해. 영국은 이 당시에 어떤 나라를 완전히 갖기로 했냐. 그렇죠. 이집트. 타협한 내용이에요. 이집트를 완전히 세력으로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둔다라고 프랑스하고 합의를 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럼 뭘 갖느냐? 모로코. 선생님이 저번 수업 시간 할 때 카사블랑카 보여줬었죠. 그 도시, 그 나라가 바로 모로코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얻을 거 없고 그냥 전쟁 안 하고 여기에서 물러나고 이 수단, 이 지역은 이집트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은 영국이 갖는 걸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볼게요. 155페이지죠. 155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여기 보니까 수단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지워보고 여기 봤더니 여기 수단에 파쇼다에서 결국 만났는데 나중에 이 땅은 누구 땅이 됐다고? 그죠? 영국 땅이 되고 이집트는 완전히 여기 이집트죠. 여기 카이로 있는데 이집트는 영국이 접수하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금은 여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 동네가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프랑스가 또 갖고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로코가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책의 노트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모로코가 또 문제가 돼서 일어난 걸 또 모로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로코 사건의 경우는 아까 프랑스가 가져갔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반대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독일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모로코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해졌었죠. 이렇게 해서 결국 아프리카를 다 땅 따먹기를 해갔습니다. 근데 두 나라는 식민지가 되지 않아요. 두 나라를 빼고는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면 두 나라 빼고는 다 식민지가 돼버렸다는 소리죠. 근데 두 나라는 안 됐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여러분 책에 있어요. 책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맨 밑에 보면 독립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독립국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이 독립국 색깔이 근데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비슷한 색깔로 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독립국으로 표현이 된 나라가 있죠. 어디? 그렇죠. 여기 라이베리아 그리고 그렇죠. 에티오피아. 커피로 유명하죠?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는 과거부터 사실 이제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가 쳐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군사를 막아내 버립니다. 이탈리아를 막아낸 나라예요. 그래서 독립을 지켰고 에티오피아는 라이베리아 국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겁니다. 라이베리아의 국기. 왜 느낌이 오죠? 어느 나라의 향기가 느껴지죠? 그죠? 미국
이런 너무 귀여운 미국 같이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들, 우리가 흑인 노예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후에 그 사람들 후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출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라이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당연히 미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거의 다 식민지인데 두 나라는 제외한다. 두 나라는 뭐뭐 적어야 될까요? 그죠? 방금 적어야죠. 하나 더. 그렇죠. 에티오피아. 두 나라 빼고는 다 식민지가 된다는. 근데 이 라이베리아의 경우에는 공화국이 성립이 돼요. 흑인이 와서.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들이 아메리카에서 지금 미국에서 당했던 흑인 노예 생활을 돌아온 이후에 자신들도 흑인이면서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흑인들한테 노예 생활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애들은 지배층이 되고 원래 살던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자기들이 당했던 것처럼 노예를 시키고 노예를 이렇게 부려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이제 내전이 계속 발생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지금 라이베리아는 내전이 멈춘 상태고요. 일단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지금은 아까 이탈리아를 막아냈다 했었잖아요. 이탈리아를 이제 막아내서 독립을 지켰는데 나중에 여러분 역사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무솔리니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무솔리니. 이 무솔리니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에티오피아를 이제 침공을 해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또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책 한번 볼까요? 책. 짠. 짠. 책을 반드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153페이지 내용부터 해서. 자, 일단은 153페이지 자료 2번도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이 백인 이거 미국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이런 애들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딱 보니까 얘네들 흑인이고 딱 보니까 여기는 아시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짐처럼 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데 백인들은 힘들게 이 사람들을 문명의 길로 데리고 가지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책 다 읽어보시고 지도도 좀 봐보세요. 그리고 밑에 문제 산업혁명 이거부터 한번 지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의 기계화에서 시작됐다. 맞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서 기계가 나오는 이 과정에 한마디로 돈을 만드는 과정은 모직물입니다. 양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양아시죠. 음매하는 양. 근데 이제 기계가 된 것은 면직물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그리고 독일, 러시아, 일본은 영국, 프랑스보다 조금 늦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산업화를 주도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정부 주도가 맞아요. 철도는 당연히 중요하고 마르크스 노동자의 투쟁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맞고 19세기 후반 서양 열강 제국주의 침탈도 당연히 오늘 했죠? 맞고 다 맞네요. 여기까지. 봐봐. 제국주의 열강은 약소국의 문화를 존중했나요? 문화 존중 그런 거 없죠. 자기들의 안중, 자기들 것만 중요했죠.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인가요? 아니죠. 두 나라 빠졌죠. 누구하고 누구 빠졌죠? 그죠. 여기 라이베리아하고 에티오피아는 빠졌다는 거죠. 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